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새내기자, 임신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30대 임산부입니다.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데리고 살면 어떻겠냐 하시는 말을 듣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현재 경기도권에 있는 소도시에 살고 있고 시동생은 경기도 쪽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형제 간의 우애도 좋고 연애할 때도 종종 같이 영화도 보고 잘 지내왔어요. 결혼 전 남편이 투룸에 혼자 지낼 때 시동생이 파견 근무를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 형 집에서 한두 달간 살다 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이좋고 잘 지내서 안 좋은 것보다 낫다 싶었고 저도 예민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지내왔어요.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시댁에서 사주셨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사는 시동생은 주말에 자주 놀러를 왔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연애 때처럼요. 올 때는 늘 속옷과 빨랫감을 들고 왔고 저와 신랑이 그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저희 집에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동생이 너무 자기 관리를 못하고 살도 좀 찌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던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걱정이 늘 많으십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성향이 정반대인 저희 신랑이 잘 돌봐주고 챙겨주니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밥을 차려도 숟가락 하나 놓을 줄 모르고 빨래도 형에게 다 부탁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눈치 없는 시동생이 미웠습니다. 시동생은 나이만 먹었지 정말 아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집에 오는 게 민폐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좀 모자란 시동생이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늘 걱정이 많으시고 멀리 있어서 잘 못 챙겨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까이 사는 저희에게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최근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직을 계획 중인데 시동생 회사 근처에 있는 곳으로 생각 중입니다. 이력서도 넣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돈도 더 들 텐데 연봉 차이도 꽤 나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준비 중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이 일을 하시고 전화가 오셨네요. 회사를 옮기게 되면 기숙사 살고 있는 시동생이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요. 네가 좀 고생스럽겠지만 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평소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시댁가도 설거지 하나 안 시키고 결혼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반찬이며 먹을 거며 시댁 갈 때마다 아낌없이 해주세요. 모든 걸 다 저희에게 맞춰주시는 분인데 유독 시동생 일에만 부담을 주시네요. 너무 갑작스럽고 생각지 못한 일이라 저도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고 시동생까지 케어하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비 얼마를 받고 하면 어떻겠냐고.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아들 둘 보고 하라고 하시네요. 밥도 회사에서 다 먹고 오라 해라 하시며 기숙사가 너무 작고 빨래도 문제고 거긴 제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다면서 그렇게 하고 한 1년 뒤에 장가를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저녁에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이 조금 놀라면서 엄마가 정말 그러셨냐고. 그러더니 동생 기숙사를 뺄 필요는 없고 종종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딱 잘라 말하지 않는 신랑에게 서운했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주말에 종종 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이상하다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다 이해한 것이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로 신랑과 종종 다투기도 했고 신랑도 그렇게까진 안 되게 할 거라고 말은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꼭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야 할까? 딸이 없어서 제 입장을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시어머니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연애 때부터 시동생이 남편 집에 자주 놀러오고 결혼 전 먼저 구해놓은 신우집에도 자주 와 있어서 결혼하고 절대 같이 살 순 없으니 이 부분 확실히 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 정도로 이해를 못하시고 이 사실을 알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받았으면 다 내놓고 못 데리고 살겠다 하라는 분들 계셔서 추가합니다.
집을 다 사주신 건 아니고 신랑이 직장 다니면서 3분의 1은 모은 돈이고 3분의 1은 시댁에서 해주셨고 3분의 1은 은행 대출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저희가 갖고 있고 원금은 시댁에서 내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거나 그런 것까진 아니고 차 2대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를 도와주시고 차 2대 다 시아버지 타시던 차를 받게 되어 할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에도 님네 시동생 같은 상등심 머저리가 하나 있죠. 시댁은 시동생이 금요일 저녁에 왔다가 일요일 오후쯤에 갈 스케줄이 안 되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 집에 빨래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신혼 때야 아직 살림 익히는 상태이고 형 결혼한다고 축의금을 100만원 정도 했고 아직 사회생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큰돈 사용했으니 적정선에서 빨래 정도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2년 넘게 형네 집에 주말마다 와선 빨래거리 던져주고 작은 방 들어가서 누워있거나 거실에 나와서 폰 하면서 TV만 보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하루는 남편에게 당신 선에서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 선에서 해결해라. 시동생 주말마다 형님네 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하려면 충분히 싫은 내색 할 수 있지만 타지에서 두 형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 알고 있어서 오는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한다. 하지만 나이 30 넘게 먹고 형수님이 차려준 밥상이나 처받고 앉아있고 빨래도 나 몰라라 하는 건 당신 가정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밖엔 생각이 안 든다. 너랑 네 동생만 귀하게 자란 거 아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오빠들한테 사랑만 받고 자란 막내딸이다. 형 집에 오고 싶거든. 와서 집 빨래 지 손으로 직접 해서 놀고 개어서 가져가고 적어도 식사 차리는 시간에 나와서 수저라도 놓고 반찬이라도 꺼내라고 해라. 네 동생 너한테나 동생이지 나한테는 너한테 붙어온 혹덩어리다 라고 했었죠.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고는 시동생한테 잘 타일렀나 본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조미료 쳐서 일렀나 봅니다. 그 주에 시동생 대신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죠. 뭐 뻔합니다. 막내 아들 타지 가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도 안타깝고 챙겨주는 마누라도 없어서 불쌍해 죽겠는데 그래도 형이라도 근처 살아서 형수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는데 어떻게 형더러 동생한테 적당히 집에 오라는 말을 듣게 하냐고 하시길래 처음엔 좋게 좋게 알아들으시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한다. 다만 30 넘게 먹어서 본가도 아니고 형네 집에 와서 누워만 있다가 차려주는 밥 먹고 해주는 빨래만 쏙 들고 가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가정교육법이냐. 형 집이 무슨 숙박시설과 세탁해주는 호텔이냐. 그렇게 호텔 사용하듯이 올 거면 2박 3일 호텔비 내고 오라고 해야겠다 했죠. 시어머니도 대단하다고 형제 사이를 돈으로 갈라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철저하게 형제 사이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축의금 받은 100만원 지금이라도 돌려주고 다시는 형네 집 못 오게 하겠다고 하니 툭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 달 정도 안 오더니 다시 슬금슬금 오길래 반갑게 맞아주기만 했고 다용도실에 빨래 갖다 놓은 거 모른 척 했습니다. 저녁에도 밥 차리면서 남편한테 선 펴라 일부러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작은 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길래 시동생 밥만 안 차리고 남편 만둣국이랑 제 것만 끓여서 내왔습니다. 남편이 왜 두 그릇이야? 하길래 이제 이 집에서 본인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은 밥 없어. 그러니 당신도 당신이 이 집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은 해. 하니 한숨을 내쉬면서 작은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저녁밥 먹고 설거지하고 제 할 일 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부엌에 나왔는지 어쨌는지 설거지통에 그릭이 있길래 남편 시켰어요. 그리곤 일요일에 건조대를 기웃거리더라고요. 전 신경도 안 쓰고 제 할 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 찾냐고 하니 내 옷 하는 거 모르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용도실에 가더니 시동생이 들고 온 봉투 그대로 들고 나오면서 네 거야? 하니 시동생이 한숨을 쉬면서 맞다고 받아들고 인사도 없이 나가길래 저도 인사 안 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따라 나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대해주더니 왜 요 근래 들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 내가 더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거 아무래도 당신 선에선 해결이 안 될 문제인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 하고는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 계좌번호 불러라. 결혼할 때 준 축의금 다시 주겠다. 그 돈 받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돈 돌려주고 이제 할 말 하면서 살아야겠다. 형 집에 오고 싶으면 빨래거리 들고 오지 말고 두루마리 휴지 하나라도 들고 손님처럼 사전 방문 전화하고 와라. 그리고 여기 와서 빨래 해달라고 하고 밥 차려달라고 할 거면 하룻밤에 10만원씩 사전에 돈 내고 와라. 도련님 형 아니었으면 내 팔자에도 없는 남동생 안 생겼다. 2년 동안 형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한 것 같다. 곧 아기도 태어날 거고 도련님이 자고 가는 그 방 아이 방으로 만들 거다. 이 집에 이제 도련님 방은 없다.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라. 또 어머님한테 조미료 쳐서 잃을 거면 일러라. 이번엔 당신 형이 이 집에서 쫓겨날 거다. 나는 무서울 거 없고 니네 형제한테 아쉬울 거 없다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집에 안 옵니다. 와도 정말 손님처럼 왔다 가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 출동하셨지만 저는 뭐 고아인가요? 오시는 시간에 맞춰 그 전에 친정 부모님한테 일러서 한날 1시에 양쪽 사돈께서 만나셨죠. 상하 전후 좌우로 굴려봐도 시동생이 잘못한 일인지라 시댁 식구들하고 남편 주둥이 닥치고 욕만 푸지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